당신, 나와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던 거야? 박진석의 한마디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온몸으로 번져갔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은 30분 전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성이는 영라와 대학과 편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라가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다며 다른과 편입을 언급하자 고성이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죠. 눈썹이 찌푸려지며 얼굴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며 따끔하게 타이르던 중이었습니다. 영란은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띠리리링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죠. 고성이는 화면을 보더니 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업무 전화였거든요. 평소 침착한 고성이 치고는 상당히 서둘러 하는 모습이었어요.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가려던 고성이는 소파 옆 테이블에 놓아둔 명품 가방을 황급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평소 완벽주의자인 고성이답지 않은 실수였죠.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수첩 하나가 마루 바닥에 떨어졌죠. 가죽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고 표지 색깔도 발에 있는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 수첩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탁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고성이는 전화를 받기에 급급해서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성큼성큼 방문을 나섰습니다. 영란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내려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며 당황스러워하던 찰나 마침 그때 지환이 영라가 부탁한 대학 편입 자료를 가져다 주러 거실로 들어왔어요. 지환은 영라의 당황한 표정과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동시에 보더니 상황을 금세 파악했죠. 별말 없이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 수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첫 페이지가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지환이 수첩을 짚는 순간 그의 눈에 검은 펜으로 또렷하게 쓰여진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들어왔죠. 지은호. 그 이름을 본 지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죠. 지환은 아무 말 없이 수첩을 영라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영라도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뭔가 자세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병원 이름, 시간, 그리고 알아보기 힘든 메모들까지요. 영란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을 죽인 채 페이지를 넘겨볼까 심각하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죠. 결국 수첩을 살며시 덮었어요. 5분쯤 지나서 고성이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조금 빨랐어요. 영란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두 손으로 내밀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고성이는 수첩을 받아들며 순간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평소 웃음기 없던 얼굴이 더욱 차갑게 변했죠. 영라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 이 수첩에 지은호라는 이름이 있던데 누구예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영나에게는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을 안겨주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박진석이 거실 앞을 지나가다가 딸의 질문을 듣게 된 거예요. 지은호라는 이름에 박진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품어왔던 의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나와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던 거야? 고성이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어요. 영나와 지화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죠. 계속해서 추궁하는 박진석과 부인하려는 고성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짧지만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진석은 오래전부터 느꼈던 뭔가 숨겨진 것에 대한 의심을, 고성이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한 두려움을 각각 드러냈죠. 영란은 부모의 다툼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고성이가 수첩을 꽉 움켜쥐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진석도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거실에는 영라와 지환만 남았고 두 사람 모두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수첩은 고성이의 서랍 깊숙이 단단히 숨겨졌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온 집안 곳곳에 퍼져버렸어요.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겼고 거실의 벽시계만이 째깍째깍 무겁게 시간을 새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성재는 자신의 서재에서 한 이름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의 사랑을 금기로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성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펼쳐진 책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사실 성재가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것은 1시간 전 우연히 들은 부모님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에 물을 가지러 가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당신, 나와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성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에서 지은호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영라의 말까지 합쳐지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성재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은호가 자신의 이복 누나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 품어온 마음은 무엇이 되는 건지.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고 미간을 눌렀어요. 평소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재는 지난 몇 달간 어머니 고성이의 미묘한 변화들을 떠올려 봤어요. 은호가 인테리어 의뢰를 받으러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의 시선이 유독 복잡해졌던 것. 은호와 대화할 때 어색하게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성재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은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까지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영란은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오늘 우연히 보게 된 어머니의 수첩이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 결심을 다졌어요. 영란은 오늘 일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의 통제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영라의 눈빛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영라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독립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대학 기숙사 신청서는 이미 작성해뒀고 아르바이트도 알아봐둔 상태였어요. 이제 필요한 건 용기뿐이었죠. 영란은 창문에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무엇을 숨기든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영라의 마음속에는 심리상담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미술을 강요해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죠. 오늘 수첩 사건을 보면서 영란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영란은 책상 서랍에서 몰래 준비해둔 심리학과 전과 신청서를 꺼내어 다시 펼쳐봤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자란 영란은 왜 자신이 늘 위축되고 불안한지 스스로 분석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싹 텄던 거죠. 영란은 어머니가 원해서 억지로 그려왔던 그림들을 떠올렸습니다. 붓을 잡을 때마다 느껴졌던 답답함,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당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이제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진짜 꿈 말이에요. 영라의 손끝이 신청서 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자신만의 인생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화는 거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지환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환은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의 비밀이라는 것이,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환은 영라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어요. 성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은호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고 그 웃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라도 그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어느새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영라는 조용한 상담실에서 자신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만큼은 아무도 영라를 통제하지 않았고 영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던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각자의 갈림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거리는 조금씩 멀어져만 갔어요. 오후 2시 카페 창고에 자리 잡은 맘대로집 사무실로 사람들이 줄지어 몰려왔습니다. 이 지역의 손에는 아파트 29채의 인테리어 계약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어요. 서명하는 고객들의 연필 소리가 사각사각 울려 퍼지며 마치 성공의 기쁨을 연주하는 것 같았죠. 지역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맘대로 집을 창업할 때의 불안감, 정체 모를 두려움들이 모두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고객들이 하나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지역의 어깨가 펴졌고 눈빛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역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착잡했죠. 최근 출생의 비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은호에게 지역의 밝은 모습은 더욱 대조적으로 다가왔어요. 은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 머신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지막 고객이 나가고 나자 지역이 은호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역은 은호의 흔들리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은호야 라고 부르는 지역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봤어요. 지역은 은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내가 잡아줄게.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지역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마치 어떤 상황이 와도 은호를 지켜내겠다는 다짐 같았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최근 들어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렸는데 지역만은 변함없이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게 고마웠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자신 때문에 지역까지 힘들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바로 그때 지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지역은 은호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은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역의 목소리에 아직 기쁨이 남아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김다정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역아, 엄마가 초등 돌봄교사로 일하게 됐어. 김다정은 몇 달간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돌봄교사 자리를 구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전 초등교사 자격증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거든요. 지역의 얼굴이 더욱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저도 오늘 큰 계약 성사됐어요. 모자가 같은 날 좋은 소식을 나누게 되니 더욱 의미가 깊었죠. 김다정은 아들의 성공 소식에 더욱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통화를 마친 지역은 은호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도 취직하셨고 우리도 큰 성과를 거뒀고 정말 좋은 날이네. 지역은 활짝 웃으며 말했지만 시선은 계속 은호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은호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은호는 지역의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지역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지역의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스러웠죠. 은호는 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일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고
여겨왔거든요. 축하해, 지역 선배.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약간의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역은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성공의 날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성공의 환호 뒤편에 드리워진 비밀의 그림자처럼 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지강호의 가출 소식이 정순이의 몸을 무너뜨린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아들을 찾아 헤매다 지친 정순이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이웃의 신고로 응급실에 실려간 정순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지은호는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은호의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설명했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은호는 온갖 서류들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정순이의 과거 진료 기록이 필요했어요. 은호는 원무과 직원에게 외무 기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잠시만요.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죠. 15분 정도 지나서 직원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정순이 씨 관련 모든 기록입니다. 은호는 고맙다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순이의 최근 검진 기록부터 오래된 진료 카드까지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은호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독도 의자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서류 더미 사이에서 은호의 손이 멈췄어요. 한 장의 낡은 진료 기록지가 눈에 들어온 거죠. 환자명 지은호, 생년월일 1995년 3월 15일, 보호자 이상철. 은호는 그 글자들을 2번, 3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보호자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정순이가 아니라 이상철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은호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이상철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은호는 진료 기록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도 오래되어 보였고 종이도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갑자기 며칠 전 인테리어 현장에서 만났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학원에 다닌다던 그 아저씨.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왠지 아버지를 닮았다고 느꼈던 그 얼굴이요. 그때 동료가 부르던 이름이 이상철이었던 것 같았어요. 은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더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인자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 기억났고 자신과 닮은 점이 있다고 느꼈던 순간도 선명했어요. 은호는 진료 기록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료 날짜는 자신이 5살 때였어요. 감기 증상으로 소아과에 내원했다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왜 정순이가 아니라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보호자로 되어 있는 걸까요? 은호는 그 기록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5살 때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막연하게 따뜻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던 것 같은 느낌만 남아 있었죠. 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왜 자신의 보호자로 되어 있는 걸까요? 이미 가족관계증 명서를 통해 정순이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호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실에서는 정순이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 강인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작고 여린 모습이었죠. 은호는 정순이의 손등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인 건 분명한데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은호는 진료 기록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어요. 당장 정순이에게 물어보기에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의문은 계속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복도를 걸으며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정순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은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호의 가출, 어머니의 쓰러짐, 그리고 이 의문스러운 진료 기록까지. 은호의 일상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병실에서 은호는 조용히 앉아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철이라는 이름의 진실을 알아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지. 기록은 닫혔지만 마음속 질문은 더욱 선명해져만 갔어요. 영란은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의 딸로만 사는 삶을 벗어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영란은 천천히 일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용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평소 소심했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리학과, 전과 신청서, 기숙사 신청,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알아보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이제 현실이 될 차례였어요. 영란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영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손도 떨리지 않았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죠.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평소 영라를 대할 때보다 훨씬 격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영라는 더 이상 어머니의 화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똑바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심리학과로 전과할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겁니다. 영라가 차분하게 말하자 고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미술이나 제대로 해. 고성이가 소리쳤지만 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술은 엄마가 원해서 억지로 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영라의 말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자신처럼
상처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고성이는 영라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딸이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성이는 영라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영라는 이미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거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성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영라의 용기가 부럽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이 또 다시 흔들리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죠. 성재는 말없이 영라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지환도 영라의 결심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영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억압받는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영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공감했거든요. 지환 자신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지환은 짧게 숨을 고르며 영라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영라는 신발을 신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만약 뒤를 본다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거든요. 신발끈을 묶는 영라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드디어 영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라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영라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어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성재와 지환은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영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잘 지내세요. 영라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섰어요. 영라의 발걸음이 복도에 울려 퍼지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집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영라가 없어진 거실은 왠지 더 넓어 보였고 동시에 더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성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딸을 잃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와 닿았죠. 성재는 창가로 가서 영라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걸어가는 영라의 뒷모습이 왠지 씩씩해 보였어요. 지환은 영라가 신고 나간 신발장 앞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빈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 왠지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정리는 허공을 향한 위로와 같았습니다. 영라의 결심은 한 사람만의 것이었지만 그 여파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미쳤어요. 각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라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집 안에서 시계 소리만이 똑똑하게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성재는 식당 테이블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고민 때문에 식욕이 없었거든요. 지은호와 관련된 의문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성재는 젓가락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성재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어 수빈을 바라봤지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수빈은 며칠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꺼낼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성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만 줄 것 같았거든요.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사실 저는 수빈이 말을 시작했다가 성재의 복잡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성재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고 평소 여유로운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수빈은 고백을 하려던 마음을 접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힘들어 보여서요. 수빈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오빠 곁에서 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는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당할 각오도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성재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성재는 수빈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수빈아,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성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따뜻한 마음이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은 확실했어요. 수빈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언제든 편할 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수빈의 그 한마디가 성재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같은 시각 이상철은 전기기사 자격증 학원에서 돋보기를 쓰고 조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철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이를 하고 오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바로 학원으로 달려온 상황이었거든요. 상철의 손은 하루 종일 일을 한 탓에 거칠어져 있었고 어깨도 뻐근했어요. 나이 60을 넘긴 몸에 이런 강행군이 쉽지 않았지만 상철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거든요. 학원 교실에는 상철보다 훨씬 젊은 수강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상철은 유독 눈에 띄었죠. 하지만 상철은 나이 차이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했어요. 강사가 칠판에 복잡한 전기 회로도를 그리자 상철은 돋보기를 더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작은 글씨를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상철은 천천히 필기하며 강사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낮에 몸을 혹사한 탓에 손이 자주 떨렸습니다. 필기하다가 펜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깜빡깜빡 졸기도 했어요. 그런 상철의 모습을 본 옆자리 동갑내기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오로지 학업만 집중하는 사람 흔치 않은데 그 아저씨도 상철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은퇴 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곧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 불안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너무나 와 닿았거든요. 나도 그래요. 낮에는 생계 때문에 일해야 하고, 밤에는 공부해야 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순 없으니까. 상철의 말에 옆자리 아저씨도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도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같은 세대가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상철은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전기의 기본 원리부터 안전수칙까지 하나하나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언젠가는 꿈에 그리던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청춘의 고민과 노년의 고단함은 서로 다른 무게였지만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성재는 수빈의 따뜻한 마음에서, 상철은 새로운 도전에서 각각 버팀목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고성이를 마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가정이 금이 갔소. 이제는 서로 솔직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박진석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민과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죠. 고성이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수첩을 움켜쥐었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고성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됐지 않아. 여보?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부부로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서글픕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처럼 복잡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진석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부 사이에 이런 깊은 골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정순이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정순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은호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야, 여기 있었구나.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순이가 쓰러졌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정순이는 은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나 때문에 걱정 많이 끼쳤지? 정순이의 눈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은호의 출생에 관한 진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은호도 많이 지쳐 보였죠. 정순이는 결국 그 모든 말들을 다시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순이는 은호의 손에 더 많은 힘을 주었어요. 그 손길을 통해 미안함과 사랑을 전하려고 했죠. 은호도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통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 김다정은 집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사 면접 결과에 대한 연락이었어요.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들리자 다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인가요? 다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도 나이 때문에 불안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다정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준비한 만큼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다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환하게 빛나 보였어요. 아이들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다정은 조용히 혼자만의 기쁨을 만끽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는 금이 가고 있었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어둠과 빛이 교차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은호는 병실에서 정순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내일을 버텨낼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11시 카페의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지은호는 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길었어요. 어머니 정순이의 병문안까지 마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은호는 가방을 열어 내일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이라 항상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어제 병원에서 받아온 정순이의 외무 기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은호는 가방 안을 이리저리 뒤져봤습니다. 지갑, 다이어리, 계산기, 펜까지 하나하나 꺼내봤지만 그 서류만큼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서류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는데 유독 그 서류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명 지은호, 보호자 이상철이라고 적혀 있던 바로 그 중요한 기록 말이에요. 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분명히 어제 밤 카페에서 확인한 후 가방 안쪽 파일 칸에 조심스럽게 넣어뒀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은호는 다시 한번 가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가방 바닥까지 손으로 더듬어 봤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걸까요? 언제 사라진 걸까요? 은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오늘 카페에 온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단골 손님들, 인테리어 상담을 위해 들른 고객들, 그리고 배달 기사까지. 그 중에 누가 자신의 가방을 뒤졌을 리는 없을 텐데요. 아니면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왔던 걸까요? 은호는 혹시 자신이 실수로 어디선가 떨어뜨린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 또는 카페에서 일하는 중에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다른 서류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불이 꺼진 창고 사무실에서 이지혁이 정리를 하다가 은호의 당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혁은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은호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죠.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말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지혁은 은호의 표정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서류 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은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호에게 어떤 비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은 언제나 은호의 편에 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호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은호가 흔들릴 때마다 더 단단히 붙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은호는 지혁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서류가 누구 손에 들어갔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가져간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아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건 아닐까요? 같은 시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자명 지은호, 보호자 이상철이라는 기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왜 이 서류를 가져간 걸까요? 은호를 보호하려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진실의 열쇠를 쥔 그 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까요? 아니면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은호와 지혁,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 사라진 서류 한 장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감추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일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그 서류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